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가지 말자. 종목이 하루 시장에 업종이 순환이 확 돌면서 전일에 12% 상승, 오늘 10% 하락 이런 것들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냥 시작되는 자리부터 빠이빠이 하자. 아닌 섹터를 보고 있는 분, 아닌 종목을 주가가 떨어져서 물타기 하고 있으신 분, 제발 부탁이니까 멈추십시오.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컴퓨터에 앉아있는 주식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한 지금 시장의 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한쪽이 많이 쏠린 상태에서 그게 풀어지면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꼭지에 매도를 하겠다는 개념을 주식 인생에서 지우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고점 밴드 중간쯤에 평균 매도가를 잡아갔다면 성공한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이 한 며칠간 혼동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몽다님! 안녕하세요. 네, 몽다님 뭐하고 계세요? 장마감하고 있죠? 오호. 7월 말일은 아니죠. 31일 월요일 남아있기 때문에 말일은 아니지만 거의 마감이 되는 7월입니다. 똑같이 이벤트, 이번 주 이벤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부쩍 늘었네요. 코스피 200 기준 1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57.48%. 어마무시합니다. 그 이외에 하이닉스가 11%, 포스코 홀딩스 12%, 아모레퍼시픽 7%. 다채로워요. 어떤 거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를 보냈고 그 안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그 다음에 소외 섹터인 밑바닥에서 반짝하고 올라오는 소외 섹터 업종들, 인터넷이나 화장품 이런 애 움직임까지 다채로운 한 주였습니다. 자, 결과는 6분이나 나왔네요. 총 최고 등락률이나 코스피 200은 안 나왔지만 6분은 총 9개를 맞춰주셔서 상품권 10만원이 상품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종려나무님, 보통인간님, 엠부이님, 넥스트 크로우님, 뷰티풀라이프님, 게임트레이더님 축하드립니다. 자, 데이터 봐야죠. 우리는 시장 탑다운 전략을 띄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상태, 국내 지수에 대한 상태, 각각의 업종에 대한 상태, 그 이후에 종목으로 내려가는 수순입니다. 일단 글로벌을 생략하고 코스피는 오늘은 2608 마감했고요.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근데 항상 이 추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그 아들이 그 부잣집 딸을 과외시키면서 기세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기세. 공부하면서 기세가 중요하다. 주식도 추세가 중요합니다. 저점을 여전히 잘 올려붙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약간 기울기가 플랫해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는 유지 중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맞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왔다 갔다 크게 생기니까 변동성이 늘어난 게 맞다.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3.39%. 며칠간 막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3% 상승이나 4% 하락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 보통은 1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1% 미만의 상승이나 하락을 반복하는 게 제일 많고요. 어느 특정 구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3%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 생기는데요. 그게 이번 주였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의 상승폭을 이틀 만에 돌려냈고요. 또 하루 만에 하락폭의 반을 돌려내는 모습.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크다. 코스닥의 기술주의 변동성이 크다. 기술주의 변동성이 크다는 2차전지의 변동성이 크다. 그 안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한 3일만 묶어서 생각하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3일을 똑같이 평균을 내면은 변동성은 컸는데 그리고 2차전지 안에 급락과 급등도 동시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비중 먼저 보죠. 코스피 200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3% 하락에 76,600원. 어제 2.72% 상승, 오늘 1.5% 하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더 이제 집중을 했던 거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얼마나 너네들이 투자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메모리의 재고는
이제 줄어서 바닥을 많이 지나갔고 점진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속하는 여러 가지 HBM 쪽도 삼성도 좀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도 다시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 M까지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2차전지 산업들이었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면서 탑30을 작성하면서 매일매일 한 줄씩 위에다가 코멘트를 다는데요.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그쪽에 어느 쪽에 이제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컴퓨터에 앉아있는 주식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한 지금 시장의 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한쪽이 많이 쏠린 상태에서 그게 풀어지면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정한 꼭지에 매도를 하겠다는 개념을 주식 인생에서 지우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고점 밴드 중간쯤에 평균 매도가를 잡아갔다면 성공한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이 한 며칠간 혼동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을 분할 매도한다라는 전략 정도면 지금 시장 추이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밸런스에 따라서 반도체도 원래 갖고 계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아주 일부분은 그쪽에서 커버를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분기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마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적 잘 나오고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여기 기아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날이었네요. 장중 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였는데 밀린 상태네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괜다 이렇게 한마디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업종 내에서 이격도가 61선과 121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섹터 쪽은 윗돌을 조금 빼서 아랫돌을 괴는 거예요. 같은 업종 내에서 쭉 끌어당겨서 올라가 있는 거 조금 빼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덜한 아니면 중장기선이 이제 좀 돈 이런 섹터에 조금 더 분할 매수를 조금 통하는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바이오 이런 애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뭐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근히 돌려내고 있는 네이버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가까이서 한번 디테일하게 볼까요? 5일선과 11선은 121선 위로 올라왔고요. 21선은 올려붙이고 있고 60일과 120일 우리의 기준인 이 둘 중장기 선의 이격도가 많이 좁혀들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기관과 외인의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아, 요 정도쯤이면 대략 한 달 아니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면 60일과 121선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5일과 10일과 20일은 위에 올라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 동결 구간을 쭉 지나가고 그것들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은 아 진짜 오랜 하락을 진짜 오랜 횡보를 천천히 끝마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쪽 고점인 이 정도 자리 이거를 통과하면 그 앞쪽 고점인 이 정도 자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종 네이버와 카카오 그 다음 이 업종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임 업종 이런 애들을 묶어서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넣는 전략에 따르면 얘가 아랫돌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정렬해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만 20% 상승 보세요. 어제 급락과 오늘의 대반등이 그대로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 안에서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의 순환매나 여러 가지 움직임은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개인의 힘이 이겨낼지 아니면 이쪽을 내리누르려고 하는 마이너스 매도액이 커지면서 그쪽이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만약에 매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일부를 분할 매도한다거나 신규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정쩡한 자리보다는 아예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거나 이런 자리를 좀 가려보는 거죠. 두 번째는 금양 13% 오늘 13% 상승했네요. 오늘 금양 장중에 공시가 하나 나왔네요. 기장의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세팅 공시였는데요. 금액이 100 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금양 시총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시총이 어마무시한데 좀
추가적인 투자가 나왔을 때 아주 큰 투자 금액 같은 것들이 나오면 장비주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 관련주 다시 한번 그대로 다 올라왔고요. 그렇죠? 다 올라왔고 눈에 띄었던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EPC 사업자 중에서 이미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완전 정배열에 신고가 돌파하고 오늘 하루만 5.7% 상승.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안 그리기로 했는데 닿았던 자리를 그냥 동그라미 치고 올라가는 정배열 자리를 치고 전고점 자리 하나, 둘, 그 다음 그 밑에 그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강화되는 종목이었습니다. LX 일렉트릭, 여기도 변동성이 컸어요. 건설기계랑 전력기기 라인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쭉 차익구조가 한번 세게 나왔고요. 금일 또 일부 반등을 했네요. 근데 큰 양성과 큰 음성 빼고 이평선 관계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 변화도 아주 계속 일어날 거고, 얘네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특히나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 북미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 변압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정책이 아직까지는 달라진 점이 없으니까 상승에 대한 차익 구조가 한번 나왔고 정책 기조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조금만 더 추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라인들,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섹터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4.9% 상승 51만원 마감했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에너지는 SD바이오 센서 마이너스 10%. 어제 변동이 커지면서 올라왔다가 오늘 그대로 제자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역배열 가지 말자. 역배열 종목이 하루 시장에 업종이 순환이 확 돌면서 전일에 12% 상승, 오늘 10% 하락. 이런 것들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냥 역배열이 시작되는 자리부터 빠이빠이 하자. LG생활건강 어제 9% 상승, 오늘 8% 하락. 이하 동문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항공 섹터에서 이틀간 큰 음봉이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저점 구간을 딱 걸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정배열 상태에서 이틀간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은 훅 하고 꺾여 내려가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상황만 보고 안전하게 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순 없지만 우리가 항상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정배열, 역배열보단 정배열 이런 것들을 택했을 때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물량을 매도를 전략을 만약에 지속을 한다면 체크를 잘 해야겠죠. 다음 신풍제약 어제 상승 오늘 하락. 신풍제약이 좋은 게 아니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아직은 들어가 있고 어제 업종에 바이오 업종이 확 올라오니까 신풍제약도 올라왔다. 시장이 또 오늘 순환매를 돌면서 조금 정상화되니까 그대로 제자리 간다. 끝. 자,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전체로 하고 대금으로 정렬을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4%의 거래대금 1등, 그 다음 에코프로 PM 2차전지 라인들 한 3일 동안에 천당까지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변동성 커지는 건 팩트잖아. 그렇다면 물량 중에 일부는 아주 평균의 힘을 믿으면서 분할 매도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닉스 이틀간의 상승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주도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처엠, 금양,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자, 여러 가지 막 지저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자리는 다시 정배열 이런 자리고, 가로선 자리는 전고점을 다시 부시는 자리라면 체크해 볼까요? 주가의 상승분은 우상향을 하면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RSI 과매수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힘이 빠지고 있고요. 수급 지표는 외인 기관이 동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윗돌이냐 아랫돌이냐 판단을 했을 땐 윗돌 쪽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부 물량을 빼서 아랫돌을 넣어준다 정도의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은 추가 상승분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시 커지니까 좋고, 하락분이 나오면 일부 매도를 했으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주식시장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남들한테 주식 이야기를 하거나 주식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힘든 시간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힘든 시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좀 길게 생각해보면 긍정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도 오랫동안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률 시장 가죠. 상한가가 일단 3개 나왔고요. 첫 번째는 대봉 LS.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1000억대의 조그만 주식입니다. 근데 탄력도는 굉장히 세죠. 대봉 LS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제품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트렌드는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삭센다라는 거 맞아보신 분 계실 거고,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거와 관련된 라인들인데요. 글로벌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상승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펩트론,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봉 LS, 이런 애들이 그런 축에 속하겠죠. 자익을 밥솥 회사에서 2차전지 회사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중 정도. 지니너스, 차트상의 해석도 가능. 돌았습니까? 예. 다시 눌렸다가 돌았습니까? 예. 정고점 돌파했습니까? 요날? 예. 때 수급 맞습니까? 예.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키워드가 신약 AI. 그렇죠? 네 번째 종목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규 상장 이틀 차인데요. 이 종목은 의료 AI 섹터의 종목입니다. 바로 편입되면서 동반 상승. 서남 초전도 선제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전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전도 선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전기차 충전에 관련돼서 더 크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산업단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정한 구간에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런 초전도 선제로 특정한 구간에 전선을 깔았을 때 효율적이다. 이거는 팩트. 그러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다? 한전에서 나온다. 한전에서 투자를 해줘야 서남이 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전 투자가 아닌 개별적인 초전도 선제에 대한 뉴스 때문에 자극을 받는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테마성 흐름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신 시스템,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수주로 움직이는 패턴들, 딥노이드, 의료 AI,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등등등등 여전한 순환매 중. 8월달이면 바이오 ETF가 2종이 출시됩니다. 그 안에 의료 AI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몇 종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메타버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ETF가 4종이 나왔어요. 그때 엄청난 탄력도를 가져갔던 게 덱스터나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종이지만 ETF가 2종이 또 나오면서 AI 쪽, 특히나 바이오 쪽의 AI 쪽에 포커스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특징적인 게 동국제강 같은 애들은 이제 분할하고 실적 발표하면서 움직이는 케이스고, 비올은 누구나 아는 피부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원텍, 파마리서치, 이쪽 섹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올 오늘 16%, 원텍 오늘 7%. 주가는 올려붙이지 못하면서 횡보했고요. 횡보하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고가를 움직이는 패턴, 확률적으로 위쪽을 보이는 에너지가 더 컸겠죠. 비율 같은 케이스도 오늘 다시 신고가 패턴. 원래 신고가인데 주가는 눌렸는데 외인과 기관이 또 땡기니까 또 신고가. 피부 섹터 쪽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벤티지랩, 장기 지속형 기술에 관련된 최근에 당뇨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포함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패턴들. TCC 스틸, 2차전지, EG 13%. 8월달 초, 3일 있으면 8월달입니다. 중국에서 갈륨과 마그네슘과 관련된 수출 제한 조치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SIC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마적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금양, 이 정도 움직임이네요. 미래컴퍼니, 여기서도 동그라미 놀이 할 수 있겠네요. 돌았습니까? 예. 늘렸습니까? 예. 중장기, 빨주 노초판 한번 또 생겼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수급 달라졌습니까? 패턴은 똑같습니다.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애들도 다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지니너스란 종목도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이런 종목도
똑같은 자리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어떤 놈은 이런 자리가 신고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애들은 눌렸다가 돌아나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신고가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고요. U자로 돌아나가면서 나오면 추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정배열입니다. 그렇죠? 정배열 아닌 섹터를 보고 있는 분, 정배열 아닌 종목을 주가가 떨어져서 물타기 하고 있으신 분, 제발 부탁이니까 멈추십시오. 그것들은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진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는 습관 버려야 되고 역배열 종목을 더 사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7월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일부 8월 달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변동성이 없으면 시장은 죽은 겁니다. 근데 극악한 변동성이 한번 쏠렸다 나와서 우려감이 좀 컸던 것 뿐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지수 걱정 안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인간인지라 조금 걱정되면은 윗돌 빼서 아랫돌 좀 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안 하면서 시장 추이를 순환을 같이 따라가고 있으면 주도주 안에서 강한 종목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 주도주 안에서 돌아나가는 종목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데 배열이 역배열이 되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데 역배열이 됐다가 다시 정배열이 되면 또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나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장 추이에 따라서 언젠가는 카멜레온처럼 저도 고집을 부리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게 더 차선보다는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장의 트렌드인 AI 섹터에 관련돼서 업종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 지수 걱정은 안 하고 변동성은 커졌고 변동성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걸로 일부 마감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 데이터를 좀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에 대한 종목단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서 3분기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또 정상적으로 시장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을 욕하지 말자. 변동성이 있어야 돈을 번다. 7월 28일 장마감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죠. 7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